여러분 안녕하세요. 민훈기의 인생야구입니다. 오늘은 야구 없는 날은 아니지만 제가 이번 주말에 중계가 없기 때문에 야야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려고 오늘 컨텐츠를 찍기로 급 결정을 했습니다. 주제는 야구 경기 시간에 관해서인데요. 자, 3시간 12분과 2시간 36분. 와, 무려 36분 차이가 나는데요. 2023 시즌 똑같은 9이닝 프로야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KBO와 미국의 MLB가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무려 36분 차이. 뭐 거의 축구의 전반전 육박하는 그런 시간 차인데요. 연장전까지 합칠 경우에 3시간 18분과 2시간 38분, 그 차이는 40분으로 조금 더 늘어납니다. 아니 도대체 똑같이 9이닝 동안 치르는데 이렇게 큰 시간차가 난다는 것이 뭐 언뜻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실은 작년만 해도 우리는 연장 포함해서 3시간 13분이었고요 미국은 3시간 6분이었으니까 차이는 뭐 7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작년보다 30분 이상의 큰 차이가 나게 됐으니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느닷없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MLB는 올 시즌 정말 과감하게 새로운 규정들을 도입을 하면서 경기 시간 단축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장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새로 도입된 규정들 가능하면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4가지 규정이 메이저리그에 올해 도입이 됐죠. 가장 큰 것은 피치 클락, 즉 투구 시간 제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투수는 주자가 없을 때는 15초 내에, 또 주자가 나갔을 때는 20초 내에 투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투수에게만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타자도 이 피치 클락이 8초를 남길 때까지는 타격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는 투수에게는 볼이, 그리고 타자에게는 스트라이크가 벌칙으로 주어지는데요. 선수들이 이 시간을 잘 감지할 수 있도록 홈플레이트 뒤 양쪽, 그리고 멀리 외야 또 양쪽에 총 4개의 시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심은 피치클락 위반이면 곧바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착용을 하고 있고, 또 심판들끼리도 소통할 수 있는 장치, 그러니까 가운데 모여서 뭐 얘기하고 시간 보내는 게 아니고 멀리서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모두 착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스탯캐스트에서 측정한 바에 따르면 메이저리그에서 평균 투구 시간이 20초 이상 걸린 투수가 110명이나 됐거든요. 그리고 또 마이너리그에서 이 피치 클럭을 도입한 결과 2021 시즌에 비해서 작년 시즌에 21분이 단축된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변화는 픽오프, 즉 그 투수의 견제 제한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규정은 투수 견제 제한 이렇게 명명은 됐지만 실은 투수판 이탈 규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투수가 실제 견제를 하거나 또 견제 동작을 위해서 혹은 어떤 이유로든 투수판을 벗어나는 행위를 2번으로 제한하는 그런 규정인데요. 만약 3번째 견제를 위해서 투수판을 벗어났는데 아무런 액션이 발생하지 않으면, 즉 견적으로 주자를 잡거나 혹은 뭐 주자가 진루를 했거나 이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3번째 투수판을 벗어나면 투수에게 보크가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3번째 또 바뀐 규정은 베이스 크기가 커졌죠. 각 베이스의 크기가 15인치에서 18인치가 됐습니다. 즉 38.1cm에서 45.72cm, 약 7.6cm 정도가 커졌는데요. 뭐 그야말로 간발의 차로 아웃이 되고 세이프되는 야구에서 이 손가락 한마디 차이 정도는 아주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또 전체적으로 보면 베이스를 한 바퀴 쭉 다 도는데 거의 20cm 정도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선수들의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 그리고 변경된 베이스 크기와 또 견제 횟수 제한, 이것이 러닝 게임을 더욱 활성화하리라, 이런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변화를 주었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는 쉬프트 제한인데요. 메이저리그에서는 더 이상 극단적인 쉬프트를 볼 수가 없습니다. 투수가 투구를 딱 하는 순간에 4명의 내야수는 모두 내야 쪽에, 그러니까 외야 잔디 쪽까지 나갈 수가 없게 돼 있고요. 또한 2루 베이스를 중심으로 양쪽에 2명씩 배치가 돼야 됩니다. 물론 투수가 공을 던진 직후부터는 내야수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뭐 이렇게 되면 이미 쉬프트의 의미는 없어지고 마는 거죠. 만약 쉬프트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공격팀은 벌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주자가 진루하거나 뭐 안타가 나온다든지 공격팀이 유리하면 그대로 진행할 수가 있고요. 아웃 등 불리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타자에게 볼 하나가 주어지면서 새로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게 보면 이렇게 4가지 큰 변화를 준 것이
결과적으로는 시즌 초반부터 대단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 시간이 거의 40분이 줄었습니다. 40분. 와, 우리가 평일 저녁 6시 반에 경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렇다면 9시 전에 경기가 끝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경기 시간만 빨라진 게 아닙니다. 첫 3주간을 보낸 메이저리그에서 확 줄어든 시간만큼이나 눈길을 끄는 것이 도루 시도의 급증입니다. 견제 제한과 또 커진 베이스의 영향으로 메이저리그의 큰 고민이던 액션 부분에서 확실히 뛰는 야구가 많이 보이고 액션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기당 도루 시도는 작년에 1.4개, 2년 전에는 1.2개였는데요. 올 시즌에는 1.7개로 늘었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에 최다 도루 시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도루 성공률이 역대급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 시즌 도루 성공률은 프로, 또 작년에는 75.4%였으니까 메이저리그 도루 성공률은 75% 정도였죠. 그런데 올해 MLB의 도루 성공률은 무려 80.8%. 이 기록이 계속 이어진다면 역대 최고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투수가 2번의 견제 제한을 사용한 이후에 도루 성공률이 9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쉬프트 제한으로 인한 공격 야구도 확실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메이저리그의 전체 타율이 2할 4푼 3리, 1968년 이래 가장 낮았는데요. 게다가 경기당 5.33개의 안타는 역대 최저 3위였습니다. 지난 3년간 경기당 최저 안타가 역대 1, 2, 3위일 정도로 안타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액션이 굉장히 적은 그런 야구를 했는데, 특히 좌타자들이 그 잡아당긴 공의 타율이 쉬프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었죠. 그러나 마이너리그 실험을 통해서 쉬프트 제한에서 타율이 최다 8리 정도까지 올랐었는데 메이저리그에도 올해 그대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 타구 타율 BABIP 이것이 전체적으로 7리나 메이저리그 높아졌고요. 잡아당긴 타구의 타율은 1푼 9리가 높아졌고, 특히 좌타자들의 잡아당긴 타구의 타율은 2푼 5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걸 보면 수비 시프트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구나 라는 것이 또 입증이 되기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경기 시간은 확 줄었지만 액션은 더욱 늘어나면서 볼거리는 많아진 그런 가운데 평균 득점도 작년에 8.5점에서 9.1점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질질 끌고 오래 한다고 점수가 많이 나는 게 아닙니다. 메이저리그 정규 이닝 경기 시간이 3시간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인데요. 당시 2시간 58분이었으니까요. 또 마지막으로 2시간 30분대 평균 그 시간을 기록한 것이 1985년에 2시간 39분 이후 처음인데, 당시는 경기당 득점이 8.51점으로 올해보다는 0.6점 이상 낮았습니다. 결국 메이저리그는 거의 40년 만에 가장 빠른 경기 진행을 하면서도 안타와 도루와 득점이 늘어나는 4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있는 셈입니다. 변화는 늘 미래를 보는 비전과 또 반대를 무릅쓴 용기, 또 물론 다양하게 실험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메이저리그도 지난 수년간 이 변화를 위해서 마이너리그에서 또 독립리그에서 계속된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런 면에서 KBO 리그는 150년 넘는 그 프로야구 역사를 지닌 메이저리그에서 성공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가져다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올해 도입한 이런 규정 외에도 또 다른 다양한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독립리그에서는 지명 대주자, 즉 그날 라인업에 들어가지 않는 선수 중에서 주자를 대신 기용해서 스피드와 득점력을 높이고 이닝이 끝나면 다시 원래 그 선수가 공격과 수비로 들어가는 그런 실험도 하고 있고요. 더블훅 DH라는 규정도 지금 실험 중인데, 지명 타자제를 쓰던데 선발이 5이닝 이상을 던질 경우에는 경기 끝까지 지명타자를 쓸 수가 있고, 만약에 그 전에 선발이 교체가 돼버리면 지명타자 자리에 투수나 혹은 대타가 타격을 해야 됩니다. 또한 투수의 견제 제한을 올해 적용시킨 2번에서 1번으로 하는 것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실험들은 지금 비난, 반발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항상 그래 왔거든요. 또 그 외에도 AI 심판에 대한 다양한 실험 역시 메이저리그에서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퓨처스 리그에 메이저리그가 올해 도입한 이 4가지 방안을 그대로 도입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조금 무리하더라도 준비를 빠르게 해서 후반기부터라도 퓨처스 리그에 도입을 하고 내년에는 KBO 리그 전체에 도입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기 시간을 확 줄이면서 액션이 늘어나고 득점도 늘어난다면 그거야말로 야구의 미래를 걸만한 그런 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민훈기의 인생야구 야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